안으로 숨어있는 이런 영양 같은 거는 관리가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 안 하게 돼요. 난임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영양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길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난소 기능이 저하가 오기도 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영양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영양제 얘기 지난번에 1편에서 임산부용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 혹시 영양제 드세요? 저는 약을 진짜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서 안 먹습니다. 아직 젊으셔서 그런 거였어요. 네. 조금씩 힘이 빠지고 뭔가 기능이 떨어지면서부터는 영양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먹으면 가상 효과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줄기세포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약을 먹으면 기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럴 나이가 좀 있으면 다가오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약을 먹는 게 좋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 화장품 쓰시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은 그러면은 매일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쓰세요? 일단은 아직 영양제는 몸으로 막 그렇게 뚜렷한 변화는 못 느끼는데, 화장품은 뭐 안 바르면은 일단은 피부가 갈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약간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금방금방 티가 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요. 당장 뭐 여기 다치기만 해도 관리를 하는데, 안으로 숨어있는 이런 영양 같은 거는 관리가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 안 하게 돼요. 난임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영양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길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난소 기능이 저하가 오기도 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편은 적어도 이제 임신을 시도할 때는 이 정도는 관리하자. 또 한편은 그 난소 기능이 검사했는데 낮게 떨어진 분들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선생님? 왜 저는 잘 안 될까요, 그럼?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난임 검사들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난소나 발관, 정자 이런 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런 데서 문제가 없으면 뭐 영양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관계 시도 횟수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정밀하게 탐색을 하는 거죠. 객관적인 것과 약간 주관적인 걸로 나누게 되죠. 자, 영양제를 먹어야겠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이거 좋다고 먹고 저거 좋다고 먹고 홈쇼핑에서 사고 하다 보면 아이들 학원 가듯이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체육 학원 가듯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걸 내가 영양제를 먹는 건지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건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약을 먹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난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정도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가 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난임이라고 하면 사실 그만큼 조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약간 막 다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4가지 정도 약간 조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엽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타민 D,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큐텐,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4가지 정도 말씀드려요. 하나씩 풀어갈 텐데요. 자, 엽산 얘기 다시 한 번만 찝어볼게요. 임산부 분들은 다 엽산을 드시긴 하는데 난임 환자들도 꼭 그 전부터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아의 어떤 뇌와 척수 발달을 많이 이제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태반의 형성이나 아니면 뭐 이제 태아의 DNA 형성에도 굉장히 약간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 엽산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겠지만, 어떤 일부 여성분들은 엽산 대사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전자상으로 약간 복용한 엽산의 한 25%에서 80% 정도만 활성형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검사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난 좀 신경 써서 엽산 영양제를 먹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활성형 엽산을 처음부터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엽산도 비타민 B 종류의 하나죠. 네. 대본에도 써있지만 가스 B도 아니고. 저는 지금 약간 너무 가셨어요. 저는 그 B가 저희는 이제 도박할 때 그 광을 파는 B. 그 의외로 그 비타민 B군이 그 생각보다 사람의 활력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B를 꼭 잘 챙겨 먹자, 요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타민 D예요. 맨날 얘기할 때 저는 시데렐라라고 하죠. 그만큼 각광을 받고 부작용이 적은 걸로 하는데, 비타민 D는 왜 먹어야 될까요, 선생님? 뼈의 형성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고, 요새는 착상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줘서 난임이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군다나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하기 때문에 약으로 보충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선생님?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오메가3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로는 TG 형태, 조금 자연 그대로의 오메가3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천연 성분이라고 뭐는 점에서는 나름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도가 일단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중금속의 조금 함량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없애고자 합성용으로 해서 2형 오메가3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중금속의 어떤 위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장점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요새 나온 거는 RTG형 오메가라고 해서 순도도 조금 높이고 그리고 흡수율도 좋게 만든 최종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왜 좋은지 알면 정말 안 시켜서 다 드시잖아요. 오메가3가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좋은 점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분한테서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난자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난자의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혈류 개선도 되기 때문에 착상도 또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약간 좋은 질의 난자를 수정을 일으켜서 이제 착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결국에는 난임 관련해서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뭐 염증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모체의 몸 안에 있으면 약간 착상이나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임신도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임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도 태아의 뇌랑 그리고 눈 발달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산모분의 심장 건강에도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유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혈류 개선은 확실히 좋다는 걸 느끼는 게 오메가3를 드시는 갱년기 분들이 출혈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험관하게 하시는 분들은 난자를 채취하기 이틀 전까지는 드셔도 되지만 그 직전까지 드시면 출혈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채취 직전에는 한 48시간 전에는 오메가3 잠깐 좀 중단하셔라. 이게 한 가지 팁입니다. 네 번째죠. 코엔자임 Q10 얘기를 할 건데요. 코엔자임 Q10은 왜 먹어야 될까요, 선생님?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원래는 20대에는 합성량이 이제 체내에서 합성이 잘 되다가 30대부터 그 합성되는 양이 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결국에는 파괴되는 거를 조금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모두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분들한테는 난소가 배란 유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자극되는 부분을 좀 더 도와주고 그리고 난소 노화가 지연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난소 기능도 개선이 되고 난자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자의 수나 아니면 운동성을 좀 좋게 만드는 데 도움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건소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으로 정액검사를 많이 오시는데 남편분들의 경우 코엔자임 Q10을 드시고 나서 검사를 하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 좋아서 몸을 관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코엔자임 Q10은 그런 면에서 운동성이나 정자 상태를 좀 좋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더 먹고 싶은 영양제가 있으면 어떤 걸 설명드려야 될까요? 철저하게. 네. 미네랄 같은 부분들 섭취를 하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난임 관련 영양제 또 성분을 보시면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거는 아연을 말씀드리는데요. 남성분들 정자 검사 이상이 있어서 오셨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엽산을 권장드리고 두 번째로 아연을 좀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자의 생성이랑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좀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욕이나 성기능을 향상하는 데에도 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좀 강화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아연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 거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영양제가 수액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확실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영양제가 수액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먹는 약보다 훨씬 좋은 기능이 있고 수액으로 맞는 게 좋을 수 있으니 이 편에서 다루겠지만 수액으로 맞을 수 있으면 맞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